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으로 갑니다. 닭갈비 거리, 족발, 막창 골목, 이 비슷한 가게끼리 몰려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사가 더 잘 될까요? 경쟁이 더 치열하지 않을까요? 그 안을 한번 같이 들여다보시죠. 서울벤처대학원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갈비도 그렇고요. 족발도 그렇고 왜 신당동 떡볶이도 그렇고 막 몰려 있잖아요. 왜들 그렇게 일단은 몰려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다가? 제가 최근에 네. 이거를 준비하다 보니까 길거리에 치킨집이 또 다른 브랜드 서로 완전 붙어 있는 집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한 상간 한 건물에 한 층에 뭐 치킨집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뭐 다양한 브랜드 같이 모여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모여 있으면 딱 생각해 저도 처음에는 치킨집 왜 브랜드가 둘이 같이 붙어 있을까 생각했는데 이게 생각해 보면 경쟁자랑 가까이 있으면 손님을 빼앗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렇죠. 실제로 그러지 않을 수도 있더라고요. 이게 일종의 전략인데요. 이 개념이 바로 호텔링의 법칙이라는 건데 미국의 경제학과 학자 헤럴드 홀텔링 교수가 1929년에 발표한 이론인데요. 이게 해변가 아이스크림 판매자 이야기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해운대처럼 넓은 해변이 있다고 쳐요. 근데 두 명의 아이스크림 판매자가 있으면 딱 생각해보면 지리적으로 절반을 나눠서 양 끝에 둘이서 팔면은 완전히 황금 균점이잖아요. 네. 그런데 생각하면 A가 팔고 있는데 B가 보니까 갑자기 중화로 조금 오는 거예요. 자기 손님 좀 뺏길 것 같아. 그러면 A 입장에서는 나도 중화로 좀 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운데서 만나는 거예요? 중화에서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럼 중앙에서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 지리적으로 봤을 땐 균점하는 게 좋은 것 같지만 손님이 중앙에 더 많이 몰리기 때문에 서로 더 다른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손님을 뺐을 수도 있고 사람 더 많이 찾으니까 훨씬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는 거죠. 오히려 사람이 그쪽으로 모이게 된다. 그 구로에 공구상가 단지 있고 예전에 지금은 좀 많이 쇠락했습니다만 용산의 전자상가도 그렇게 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 가게를 찾는 그걸 사러 오는 사람은 또 한정돼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점유율 막 뺏고 빼앗기는 관계 아닐까요? 우선 이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뭐 갈비를 먹는다 그러면 네. 야 너 오늘 어디 가냐 이러면은 딱 들었을 때 막상 딱 생각나는 가게 별로 없잖아요. 단골이 없으면. 그러면은 너 어디 아냐 이러면은 잘 모르겠는데 저기 골목 갔더니 갈비가 엄청 많던데 그 갈비집 많은 골목 가서 무슨 골라볼까 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쟁자가 있는 게 손해가 아니라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나 혼자 어디 떨어진 곳에서 갈비집을 하면 광고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잖아요. 찾기도 힘들고. 네.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갈비집 골목에 있으면 우선 갈비목으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일단 그 골목 가니까. 그렇죠. 그거 자체가 이제 브랜드도 되고 모객을 위해서 돈을 안 써도 되니까 이걸 관련돼 가지고 뭐 메뉴 개발이나 서비스 질 향상에 투자도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보기에는 손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손해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모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니까. 오현종님이 천호동에 매운 쭈꾸미 거리가 있다고 알려주셨네요. 그래요? 거기도 모여있나 봅니다. 근데 이게 그 같은 무슨 골목, 먹자 골목이어도 잘 되는 집만 잘 됩니다. 같은 메뉴 비슷한 음식인데도 이거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관련돼서 좀 재밌는 게 있었는데 한국 리서치가 2021년에 성인 1000명에게 음식점을 선택할 때 참고하는 정보가 뭔지 물어봤어요. 그렇더니 외식할 때 음식점 선택 시 참고하는 정보는 주변 사람들의 추천, 과거의 경험, 그러니까 자기가 가본 거겠죠. SNS 순이었습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58%가 외식할 음식점을 선택할 때 주변 사람들 추천을 가장 중요시 여긴대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맛있는 골목 갔을 때 줄 서 있는 집을 보면 이게 타인의 추천을 느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줄 서 있는 집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손실 회피 심리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가게를 가거나 처음 가는 동네라 그러면 이거 처음 가는 집에 갔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예를 들어가 우리 가끔 가다가 잘 모르는 동네 가서 밥 먹을 때 사람 통통 비어서 가서 혼자 딱 앉아있으면 약간 이거 오늘 내가 잘못 왔나? 이거 모험하는 느낌이 살짝 맞아. 들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친구랑 가던가 아니 손님을 모셔갔는데 맛이 없어도 예를 들어 줄 서 있거나 그래서 네. 들어가면 맛이 없어도 약간 덜 미안하고 당당한데 사람이 없어서 딱 데려갔는데 맛이 없으면 약간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실회피 현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 만들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처음에 가게 오픈할 때 초반에 좀 무리해서라도 SNS 리뷰라든지 체험단 전략 같은 걸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를 데려갔는데 다른 사람들 막 많아. 그러면 친구도 왠지 맛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근데 사람 없는 데 데려가면은 괜히 집에다가 욕 먹을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줄 서 있으면 가서 실패하더라도 뭔가 당당한 거죠. 맛있다고 했는데 아니었네. 저 사람들 다 왔잖아 이렇게. 그게 사회적 증거. 예, 그치, 사회적 맞습니다. 증거라는 거고. 그래서 어떤 집들을 보면 일부러 줄 세우기를 전략처럼 맞아요. 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입장시키는 것도 있는 거고 일부러.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경쟁을 많이 하다 보면 부작용은 없을까요? 상당히 있죠. 왜냐하면 경쟁자가 밀집이 돼 있으면 이제 시장이 커지는 장점은 분명히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부작용이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 우선 너무 많다 보면 경쟁이 과잉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무한대로 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출혈 경쟁을 하다 보면은 가격도 그렇지만 또 입지가 좋다 보면 임대료가 많이 오르잖아요. 사실 뭐 젠트리피케이션도 비슷한 하나의 맥락이고요. 그러다 보면 소상공인한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약간 항상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뭐 갈비골목 어디 가면은 예. 항상 간판에 항상 보이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원조. 맞아 원조. 그래서 나는 다 원조라고 다 하죠. 원조 갈비, 뭐 예. 원조 무슨 닭갈비 막 이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2대째, 3대째 원조다 그러면 이제 전통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조집 가면은 막 거기 진짜 빛바랜 연역들 막 옛날에 무슨 진짜 무슨 그 50년대에나 나올 듯한 무슨 이런 사진들 뭐 기사 막 빛바랜 기사들 엄청 놔두잖아요. 이 TV에 나온 집. 맞습니다. 옛날에 막 나왔던 집들 이러면서 하는데 이게 전통과 역사를 있으면 손님들이 아무래도 더 신뢰를 가게 되고 또 요즘 젊으신 분이나 여러 사람들이 노포를 찾아하는 게 또 요즘 새로운 트렌드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조를 엄청 남발하는데 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실제 맛집 상호나 연역을 이제 무단 차용해서 하게 되면은 법적인 문제 생길 수 있잖아요. 무단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비슷한 이름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식당 같은 순댓국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모 순댓국 브랜드는 너무 비슷한 이름이 많아가지고 이게 이건지 저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무슨 할머니 할매가 그렇죠. 붙죠. 어느 예. 지역 특정 지역 이러니까 이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이거 네. 모르다 보니까 약간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디는 그렇게 써놓잖아요. 100년 갈 집. TV에 나올 집.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일단 모여 있으면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래도 뭔가 선택의 폭이 넓어지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2019년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에게 선택 비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출액 상위 6개 커피 전문점 서비스 이용 경험자 약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봤더니 주로 가는 커피 전문점을 이용하는 이유의 1등은 지리적 접근성이 49%였어요. 그리고 다음이 제품의 맛이 약 25%, 분위기가 약 8%. 그러니까 지리적 접근성이 절반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동인구가 많아져서 좋긴 한데 소비자 입장에서 나쁜 점은 뭐냐? 편리함은 있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딱 가면은 너무 많잖아요. 뭘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소비자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러다 보면 이게 휴리스틱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줄 서 있는데 가자. 그래, 사람 아까처럼 많은데 가자. 그냥 블로그에 많이 나오는데 1등이래. 이게 또 자꾸 1등 브랜드나 1등 가게로 쏠리면서 이러다나 보니까 어떤 가게는 잘 되고 어떤 가게는 안 되는 또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서비스도 많고 좋은 맛있는 가게도 많아지지만 선택의 기준이 오히려 단순해지고 협소해지는 단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비슷한 상품군 2-3개 놨을 때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서 잠깐 고민하고 바로 사게 되는데 10여 개, 20여 개 펼쳐놓으면 오히려 더 선택을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것도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온라인 시장에서는 어떨까? 이게 공간이 좀 다른데. 근데 사실 요즘 세상에는 오프라인만 경쟁이 치열한 게 아니라 사실 온라인이 더 치열할 수도 있죠. 왜냐면 네. 배달앱, 쇼핑몰, 뭐 영상 엄청 많잖아요. 근데 여기도 디지털 호텔링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배달앱에서 뭐 치킨 치면 브랜드도 비슷하고 사진에서 다 비슷해요. 사진을 보면 어느 식당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손이 가는 곳은 이제 리뷰가 많거나 별점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쇼핑몰을 거의 안 가는데 네. 온라인 쇼핑몰 뭐 치면은 뭐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별점 순 눌러가지고 그냥 그거 사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안 써봤기 때문에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걸 사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비슷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프라인처럼 1등만 계속 잘 되는 이런 현상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사회적 증거를 찾는 게 줄 서는 걸 보는 거라면 온라인에서는 별점을 보는 그렇죠. 거고 추천. 판매량 순을 보는 거고 맞습니다. 해서 그 온라인 셀러분들은요. 내가 이거 5년 전에 올린 상품이라도 그걸 삭제를 안 해요. 아 그래요? 거기에서 계속 이름만 바꾸고 상품 이미지만 바꿔서 계속 누적하게. 그래야지 판매량이 뭐 몇 년치가 쌓여 있으니까 판매량 많은 순으로 했을 때 그게 또 상위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삭제를 절대 안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팁인데. 그래도 이것도 소비자들이 또 속을 수도 있어가지고 전 처음 알았어요. 이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사람들의 사실 눈길을 잡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맞습니다. 해서든. 이게 결국에는 비경쟁 요소가 중요한 건데 이제 겉으로는 다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서비스나 분위기, 이제 트렌드나 이미지 등을 차별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차별화는 나만 색깔이 친절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다 원가가 들잖아요. 근데 친절함이나 환한 미소라든지 이런 건 사실 돈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 맛은 비슷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친절한 식당을 자주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경쟁 요소로 가장 중요한 게 친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단골을 만들어야 하는 거고 경쟁 요소로는 끝도 없고 그렇죠. 경쟁이 아예 되지 않는 요소로 또 사람들을 잡아야 하는 거고요. 전원향님이 신림동 순대타운도 자주 가셨었다고. 김기호님이 광주에는 오리탕 골목이 있는데 지금은 많이 쇠퇴했어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전호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의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네요. 오늘 좀 주가가